네, 오늘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ISM 지수와 밀접한 한국의 IT주, 또 주말에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 코스피 당분간 기간 조정 구간이 지속될 것이다. 3분기 실적 방향성은 신뢰하되 눈높이를 낮추라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모멘텀이 미국에서 시작해서 중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호조로 당분간 미국 소비 경기에 민감한 우리나라 IT주들 집중하다가 10월의 중후반에 중국 쪽에 정책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소재 산업재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또 한 증권사에서는 52주 신고가 종목을 통해서 세 가지 시사점을 분석했는데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종목별 장세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 집중하자. 또 경기 방어적인 성격에다가 성장성 같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종목, 이익 성장성, 이익 안정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종목으로 NHN과 GS 리테일, LS 산전, 현대그린푸드, 에이블 CNC, 한미약품, 하나투어가 꼽혔습니다. 자, 오늘 토마토TV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은 어떤 걸까요? 투자 전략 나우에서 확인하시죠. 8인 전문가입니다. 먼저 박승용 전문가. 지수 변동성이 제한적이라면서 게임주와 제약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훈 전문가, 방향 결정을 위한 시간이 연속되고 있다. 한규수 전문가, 10월 증시 최고의 반전을 기대한다. 정희만 전문가, 관망 중인 시장 2000선을 중심으로 등락한다. 강재현 전문가, 방향성 없는 프리백이 지속. 박한샘 전문가, 202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가자. 금산 전문가, 실적 장세 돌입, 종목 장세 이어질 것이다. 이재우 전문가, 여전히 종목장에 집중하자. 네, 증권가의 시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목별 장세에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시각들 많이 눈에 띄고 계시죠? 그리고 방향성이 아직은 없는 혼조 장세다. 이 와중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에 대해서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재현 전문가와 금산 전문가 두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재현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에서 방향성이 없는 프리백이 지속이라고 하셨습니다. 프리백이가 뭔가요, 전문가님? 예,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옵션 만기일이 되게 되는데요. 네. 옵션 만기일 전에 시장에서 방향성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옵션 쪽에서의 이제 프리미엄이 좀 네네.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감소되는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을 빼는 흐름이 좀 더 진행이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네. 그런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현물 시장에서는 좀 방향성이 없는 박스권의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선물 시장 자체가 이제 좁은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 위아래로 어떤 아직까지 방향이 없이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개별주 종목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종목 장세의 흐름이 이제는 엔터테인 관련해서 이제 게임주와 그리고 음원 관련주 이쪽에 대한 흐름은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정권 선거 관련주 같은 경우, 대선 관련주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좀 지속되는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급등락이 진행되고 있는 대선 테마에 대해서는 좀 회피한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게임주와 이제 그 엔터테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지만 이들 섹터에서는 일부 비중 좀 축소하셔서 조금은 이제 수익을 좀 챙겨놓고 나머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래소 시장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거래소 대형주 중에서도 좀 강한 녀석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은데 그나마 제약주, 의약품 쪽에서는 흐름이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 섹터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전반적인 섹터를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중장기적인 흐름을 볼 때는 이제 방향성을 이제 옵션 만기일 전후, 그거 빠르면은 다음 주쯤에는 방향성을 나타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 방향성을 놓고 볼 때는 하반기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적도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IT 섹터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의 부양책이 기대되는 화학이나 철강 섹터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기일 전까지는 뭐 분할 매수 쪽에 대형주 쪽에 접근을 하든지 혹은 가지고 계셨던 뭐 수익률이 좋았던 지금 강한 종목군들은 수익률을 좀 제고하는 차원에서 비중을 일부 줄여놓고 나머지 비중을 가져가는 전략. 좀 적극적인 매수나 이런 적극적인 대응은 만기일 이후로 미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만기일 이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모아나가는 전략을 통해서 나중에 수익률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시장 자체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다음 주부터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다음 주가 되면은 유럽 재무장관 회담과 그리고 중국 증시가 이제 이번 주까지 휴장인데요. 다음 주가 되게 되면은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게 되는데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중국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그려주면서 부양체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놓고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도 매수를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도 빠지는 흐름이 좀 더 세게 나온다면은 네.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 수준에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98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재현 전문가는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게임주와 엔터주의 비중은 일부 축소를 해서 나머지 비중을 끌고 가는 전략, 또 대선주는 투자해서 배제를 해보자는 조언을 해줬고요. 제약주 접근이 괜찮아 보인다고 합니다. 또 IT와 화학, 철강 쪽에 미국과 중국 모멘텀이 있죠. 분할 매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유럽과 중국 모멘텀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증시에 어떤 활력을 줄 수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금산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다, 종목별 장세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주신 내용 풀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시장을 보시면은 그 시세의 흐름이 조금 아마 답답합니다. 그 2000선을 지금 이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좀 등락이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20일 입뱅선의 그 상승 각도를 보시면 네.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이 1985포인트 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그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은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 단기적인 이격률을 지금 좁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보시면 20일 입행선과 60일 입행선의 이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좁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내일 시작할 건데요. 네. 당분간은 실적에 좋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실적주들로 한정해서 일단 단기 시세는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지수는 묶어두고 종목별 랠리가지는 나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네, 실적과 또 성장성까지 뒷받침되는 종목군은 뭘까요? 지금 그런 종목들이 이미 시장에서 주가 강세를 띠고 있어서 추격 매수를 해보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고민도 하시거든요. 전략 어떻게 세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보통 아마 대형주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아마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종목은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종목군들은 중소형주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든다면 지금 피팅 관련 종목 중에서 성강밴드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지금 실적이 양호한 종목군들이거든요.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바이오 종목군 중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마크로젠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은 이게 보시면 미래나노텍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종목 중에서는 크루셀텍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를 묶어놓고 어닝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주들이 움직임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종목을 한정해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 지수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지수 이격률 축소 과정이 하지만 좀 더 진행될 필요는 있고요. 20일 이평선의 흐름이 안정적이라는 측면도 긍정적으로 짚어줬습니다.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역시나 종목별 장세에 계속 대응하는 전략. 강재원 전문가도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좀 배제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을 권했었죠. 금산 전문가는 중소형주 쪽에 실적과 성장성이 되는 종목,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피팅주 가운데서 성광밴드, 바이오주 중에서 마크로젠, 크루셜텍,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 접근할 만한 상승 여력이 있는 중소형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